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귀한 분 모셨는데 정당인에서 본래 정치학 박사로 돌아오신 박태우 박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TV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그러다가 정당 우리공화당 하다가 네, 이제 네, 탈당하셔서 예, 3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애쓰신다고 예. 그러는데 정권 교체, 정권 탈환하려면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필수 조건이죠. 필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4.15 총선 1년 전에 네. 그 선거를 이제 중소정당입니다만은 네. 그때 그걸 치러 보니까 네. 그 당시 이제 뭐 제가 그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으로 그 당에서 네. 치러 보니까 역시 뭐 단일화가 안 되고 뭐 태극기 유파 세력 정당이 또 한 세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공화당, 예. 홍문종의 친박신당, 그리고 전광훈의 기독자유 통일당인가 예. 이렇게 나눠서 치러지고 또 황교안 대표가 전체 야권에 대한 선거 전략을 통합적으로 못 묶어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에서도 내가 보기엔 뭐 민심은 180석 정도 얻는 민심이었는데 거꾸로 지금 103석인가 갖고 끝난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선거 전략상 프로티지는 우리가 100%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단일화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더군다나 이제 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뭐 좀 이릅니다만은 어떤 거는 뭐 앞트럭 뒤트럭 비슷하게 나오고 내년 가면 아마 박빙으로 갈 거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보면 0.5%든 5%든 10%든 반드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져 선거를 치러야지 확실한 승리가 담보가 돼. 그래야지 또 부정선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 지난번 4.15 총선도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그것도 너무 떼써서 다 양보해라 이러고선 군소정당이 그래도 또 문제고 이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 내년 한 2월 중순 될 겁니다. 전에 정말로 우리 애국 진영이 대한민국이 위기고 지금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 5년 가까운 시간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입법 권력도 견제가 안 되지, 사법 권력도 붕괴돼서 아까 부정선거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지금 규명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정권 교체를 해 가지고 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과거하고는 달리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가지고 정치는 어차피 좀 여러 가지 나눠 먹는 기술 아니에요. 종합 조정하는 기술이고 진지하게 이제 모든 야권의 그 후보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서 정말 이뤄내야 된다.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장 예비 권력에 지금 근접한 후보 아닙니까? 지지율 보면은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밀사들이 만나서 조정을 해가지고 회의를 시작해라. 뭐 연석회의든 뭐든 굉장히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지분 문제도 있고 뭐 또 선거할 때 뭐 공천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풀어내야지. 그렇다고 어렵다고 총선 때처럼 그냥 에이 하다 때려치고 안 하면 정권 못 찾아오면 그게 뭐냐고 자유우파는 내내 대한민국 적화되는 거 그냥 두고 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지금 대한민국 우파의 과제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정권 교체해야 되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네.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라. 맞습니다. 그런데 군소정당들이 그 안 뭉치고 뭐 조건을 자꾸 까다롭게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나왔잖아요. 나왔고요. 네. 나와서 저도 그 당시 이제 우리 공화당의 네. 최고 지도부에서 협상을 하느라고 저 황교안 쪽 대표 쪽 인사하고 그 당시 조원 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협상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도 진행되다가 저쪽에 이제 뭐 전광훈 목사님 당 따로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뭐 홍문종 전 대표, 전 친박신당 대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황교안 씨 쪽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와가지고 무시해도 되는구나 분열될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결국 무시하고 뭐 그분이 뭐냐 하면서 애국 세력들을 아스팔트 우파라고 밟고 갔는데 결과는 제가 그 당시 분명히 현장에서 느낀 건데 투표장에 안 간
정통 보수들이 많아요.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선거 결과도 180석, 200석을 만들 거를 103석인가 완전히 참패한 선거였죠. 그러고 나라가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입법 권력 저쪽 좌파들한테 가니까 지금 국회 보세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가 아니고 무슨 특정 정파의 이념의 포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법들 많이 통과됐잖아요. 네. 이것만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또 어려워 보이네. 지금 똑같이 실수하고 있어요. 어려워 지금 보여. 똑같은 과거의 그런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고 있고 보세요 지금 아니 이제 아주 작은 정당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신성인 하면 안 됩니까? 그걸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네. 제가 이제 일개 개인의 몸으로 돌아와가지고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운동하면서 연석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인사들을 모아서 몇 명 회의를 해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지금 군소정당을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총선 전하고 비슷하게 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뤄내야 되는데 아직 2월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같이 사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거 정권 바뀌면 못 찾아오면 지방선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3년간 투쟁하면서 현장에서 너무 아프게 느꼈고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글쎄, 근데 참 저는 이제 정당인이 아니라서 네네. 전뭐 일생에 뭐 어느 당이든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지난번에 뭐 이제 정치 분석 뭐 이렇게 평론 방송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단일화를 못 하고 전부 자기들 말하자면 그 욕심. 네네. 큰 집은 큰 집대로의 어떤 그 욕심 부리고 작은 집들은 작은 집들의 서로 자기 욕심 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민들은 이거 과반 이상 압도적으로 좀 이겨라 하는데 자기들은 서로 욕심들이 또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별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면서 자기 그의 입장에 따라서 왜 이렇게 의견 충돌을 하느냐 맞습니다.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단일화가 참 지금 총선 전 실패의 그런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자기 이득은 내려놓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6.25 때처럼 비상시국이다. 아니면 일제시대 그럼요. 나라를 지금 뺏긴 게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6.25가 총성 있는 전쟁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된 탄핵은 총성 없는 제2의 전쟁. 이제 내년 3구 대선은 제3의 총성 없는 6.25다. 이 정도의 각박한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이득은 내려놔야 돼요.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사편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다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떠들고 연설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자세 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되돌릴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실패를 얻는 대선이 오면 안 되고 정말로 이번에는 반성들 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대화해가지고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는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저 좌파 세력들로부터 정권을 찾아오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 말로는 다 단일화 얘기하더라고. 그때도 다 그랬어요. 그때도 다 단일화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로는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 목소리 반영 안 됐다고 다 틀어지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이 조건이 안 들어줬다고 틀어지고 무해해서 틀어지고 그러니까 참 자유로 총선 전에 협상은 뭐 제가 전광훈 목사님 당하고 저 홍문종 선배 당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으니까 진지하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임했는데 저쪽 그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지도부들이 최고회의 지도부들이 이상하게 그 투쟁한 애국 세력들을 뭐 아스팔트 두 판이 뭐니 하면서 그군이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황교안 대표도 지도력을 못 발휘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갖고 어떻게든 관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을 주동한 세력들이 그 당에서 역시 뭐 공천권 휘둘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위험해야 되는 아주 아픈 추억입니다. 그때 총선에서 단일화해 가지고 180석만 얻어놨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은 자식 불알만지기인데 네네. 지금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때 실패를 또 돌리지 않으려면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주장보다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이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우선 제 아래도 통합이 좀 돼야 될 단일화가 거기 먼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3개월 전부터 일파만파 동아면세점에 연설을 토요일마다 하면서 제야 연석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아마 저희 그 단일화를 위한 국민 연석회의 그 모임에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다들 와서 각자 입장 이야기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걸 지금 뭐 난관기 아니 토론이 아니라 물밑에서 지금 저 만나서 지금 제 아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공화당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그 이제 기독자의 통일당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국민혁명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혁명당 거기 저 당원이 300만 명이 넘어요. 당원이 300만 명이 넘습니까? 넘어요 거기. 그래요? 예, 기적 등록 당원이요. 저 당비 내는 당원이. 이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요번에 그렇게 요번에 지금 캠페인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다고 거기.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뭐 선거를 완전히 좌우하는 그러니까 해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 홍문종의 당도 지금 뭐 이제 있긴 당명만 있네. 갖고는 있는데 네, 뭐. 활동은 잘 안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뭐 안철수의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당 뭐 이렇게 해서 거기가 우선 작은 집들끼리 통합을 하면 단일화되면은 그게 파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이렇게 되는데 그 작은 집이 단일화가 안 되니까 좀 같이 뭉쳐서 와라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자고 뭐 제가 사실은 그 윤창중 TV에서 맨 그걸 얘기를 했어요. 방송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회의를 해가지고 좀 모여서 네. 전혀 반응들이 없고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1980년 헌법 체제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러면 이거 이제 선거 80일 때 85일 남았나요?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다급한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우리 이봉규 선생님 TV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압력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이거 안 해도 정권 못 찾아오면 뭐 다들 그렇잖아요. 거기 저 외치는 분들 말이에요.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잘못됐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돼야지 바로 잡고 그분도 옥에서 내올 수 있는 거지. 좌파 정권 연장되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화되면 악화되지. 그래서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제 큰 집은 큰 집대로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 좀 이렇게 좀 아스팔트 전사들도 필요하거든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촛불 난동처럼 또 일으킬 사람들이에요. 아이, 민노총이고 뭐고 다. 그러면 그때 아스팔트 세력이 있어야 그걸 이제 말하자면 맞짱 뜬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투사가 거기 있어요. 투사들 뭐 대표성 있는 저니까 뭐 어느 정도 집은 너무 많은 요구를 또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조금 같이 참여하는 의식으로 이렇게 하고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저 기독자유 통일당이 국민혁명당이 돼서 당원 책임 당원도 많고 기독교의 어떤 그 정통성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저 지분을 좀 이렇게 좀 주고 그렇게 좀 제가 알기로는 뭐 운영의 전광훈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쪽에서 가장 뭐 근접해 있는 목사님 그분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김경재 대통령 후보님하고도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단일화 해야 돼요.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국민들이 나서야 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많은 인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언론에는 동참하면서도 좀 다들 내려놓고 합시다. 이 부분에서는 뭔가 좀. 근데 우리 저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한 정도가 아니죠. 지난번 4.15 총선 때 진짜 아스팔트끼리도 단합을 못하고 이랬으면 진짜 준엄한 심판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야 너희들 당 다 없애버려.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로 니들 주장만 하다가 이 꼴 났잖아. 아 자격들 없어. 싹 다 간판 내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십만 명이 또 그저 고당에서 또 뭉쳐서 그러니까 그럼 그 몇십만 명 또 가지고 이러니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제 이조 시대 보면 사색 당정의 네. 그 뿌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못. 보수는 분열로서 이렇게 지금 큰 네. 전선을 만드는데 네. 실패하고 있고 뭐 서인 동인 그러더니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소북 대북 하더니 그게 딱 분단된 나라에서 또 이 조그만 지역 감정으로 갈리더니 뭐 이렇게 또 네. 보수 내에서도 뭐 보수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사본 의열돼 가지고 조그만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소영웅주의들 매몰돼 가지고 국가라는 이익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반드시 이거 안 됩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이거 반드시 이루도록 압력해야 되고 압력 넣어야 됩니다. 압력을 어디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압력을?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출마하는 후보를 낸 당은 다 대상이죠. 전부 다.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도 보수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다 와가지고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근데 형식은 누구 뭐 무조건 뭐 저 큰 당 중심으로 뭉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단일화 방식은 좀 합의해서 할 필요는 있죠. 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 근데 현실은 그 뭐, 기술적인 문제 그냥 공정하게 예. 뭡니까 여론조사 돌리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예. 돌리면 예.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뭐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안 되죠. 요거 조건 안 들어주면 단일화에 합류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죠. 여론조사로 1번부터 뭐 10번 10명이면 10명, 다 해야죠. 8명이면 8명 해서 여론조사 돌려서 1등 그냥 단일화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그냥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 요거는 꼭 지켜줘야 된다. 요 조건 아니면 우리는 합류 안 하겠다. 자꾸 이런 게 조건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현실 정치는 물론 이제 뭐 마쿠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고생한 부분들도 조금씩 목은 있으니까 그분은 뒤에서 정치인들이 조정하면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론조사와 별개로 같이 진행되는 그거는 이제 네, 저 뭐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습니다 예. 저 통 크게 양보하고 통 크게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그걸 자꾸 조건으로 선조건으로 딱 내세워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틀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선 틀어지고선 당원들하고 그 이익만을 쫓으니까 네네. 이게 대국적인 관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참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대선 못 이겨요. 단일화 무조건 이뤄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물론 가장 큰 네. 변수가 되지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내년 대선에서 40만 표 차이로 갈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는 이거 무조건 단일화를 하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예방하는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대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있느냐 이거죠. 그 전략이 전략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민심이 60% 이상의 정권 교체한다니까 다 이기는 선거라고 김치국부터 마시고 말이죠. 아이고 뭐 극우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3% 밟고 가도 이긴다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정권 교체 적신호예요. 제1의 공적이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이에요. 선거 전략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면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나 같은 사람 이야기는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 좌파들은 진짜 잘 뭉치는데 과연 그건 전략은. 제야 좌파들하고 잘 뭉치잖아요. 아이고 뭐 아주 근데 우파들은 왜 이렇게 목소들이 커 학자들 욕심들이 많고 이런 와중에도 참 난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저 국민들이 실망해가지고 이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는 건 원치 않고 우파들 하는 거 보니까 단합이 안 되니까 도대체 그냥 아유 이민 가버리자 그냥 이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이야기는 원룸 폐망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원룸 폐망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다만 그러면 남의 탓을 못 한다니까요. 다 탓이에요.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국민들도 잘못하고 있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잘못된 정치인들 방치하고 좋은 지도자 못 만든 거는 정치는 국민이 텃밭인데 텃밭이 좋지 못하니까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 나와가지고 정치 오염시키고 잘못된 이념이 대한민국 지배할 때 국민들이 왜 나서서 못 고지됐어요. 국민이 저 민주주의 주인이라면서 항상 떠들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크게 잘못한 거예요. 다 반성해야 돼 내가 보기엔. 다 반성해야 누구 돼요. 탓만 해서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도 반성하고 다 반성하면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 반성하고, 되는데 예, 우리 이념은 맞다.
우리 조건은 맞는데 왜 국민의힘 니네들이 우리 조건을 안 들어주느냐?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 고쳐야 돼요.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네, 네. 작지만 상대도 인정해주고 좀 품을 줄. 그렇다고 다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50을 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 조건을 너무 까다로운 거 내수 맞고 어느 정도 품을 줄 알고 네, 네.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또 희생 정신이 예, 예. 특공대로 자기 뭐 저 특공대로 나서겠다면서 저 무슨 저 군단처럼 행동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현실적인 그 자기 몫을 알아야죠. 뭐. 큰일 났습니다. 큰일 지금 났다는 80 며칠 남으니까 이제는 야 이거 다급한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면 예. 저 여론조사로 단일화에 하겠다 그러면은 다 응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거기서 조건들을 내세울 것 같아요? 그럼 마크 협상이 이제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편안하게 이제 자기 여론조사에 지더라도 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조금은 보상받는구나 하는 정도는 마크에서 협상이 되고 여론조사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큰 당은 큰 당대로 아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이길 거야 이런 아니한 생각들 갖고 있고 아니 뭐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뭐 특히 탄핵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속된 얘기로 윤석열 후보가 사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지하느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렇게 또 정통 보수파들은 반반 갈려 있더라고 제가 만난 사람들 예? 이거 심각해요 정통 보수파도 지금 분열돼 가지고 네. 거기도 갈려 있어요 의견들이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잠시 그래도 탄핵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지지해야 된다는 게 저하고 일단은 정권 교체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하고 그게 한 전 반대 50대 50으로인데 아니면 절대로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 그 칼잡이 역할하는 윤석열 후보가 사죄하지 않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죄 역사와 그 장사의 사죄가 없으면은 저 지지할 수가 없다. 투표장에 안 가겠다는 층도 꽤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저런 것들이 단일화가 되면 다 녹아나는 거예요. 안 되면 그게 다 갈라져 가지고 심각한 그 보수 분열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네네.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게 그때 사실 친일을 청산을 못한 게 네네. 이제 기술자들이 없는 상황에 반공을 척결해야 되는데 네네.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선인데 친일파는 이제 과거예요. 과거를 청산을 하고 가자니 반공을 때려잡을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 친일 청산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건국을 반드시 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예, 체제로. 예,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이잖아요. 근데 네. 그 윤석열이 저 박근혜 대통령 사과한 거, 적극적인 사과 안 한 거, 그건 아까 얘기한 친일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절체절명은 반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 때 한 것처럼 지금은 저 주사파 정권 무너뜨려야 되는 게 절체절명인데 왜 그걸 진짜 사과 안 했냐? 사과하기 전까지 우리 단일화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그게 현재 지금 모습입니다. 제가 모습이에요. 보기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거예요. 그건 다음에 하고 지금 급한 건 반공 때려잡는 거다. 그러려면 기술자들이 그래도 일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일했던 사람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되면 안 되고 문재인 정권 때려잡아야 되려면 그래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어도 정권 교체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우선 정권 교체하고 보자.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한 거 잘못한 거 사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탄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데 뭐 탄핵 뭐 이거 저 입장 분명히 해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 사과 저도 그 얘기는 계속합니다. 네. 적극적인 사과해야 된다. 적극적인 사과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는 건 우선은 정권 교체하라는 거거든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윤석열 후보가 심적인 부담이 있겠지만은 사과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사과한다고 뭐 중도 외연 확정한 표가 달아난다고 이렇게만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과하면 제일 좋지.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그 뭐 저쪽 아니 왜 사죄를 안 하느냐. 뭐 사죄하면 깨끗하게 큰 문제들 해결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사죄하면 중도 쪽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는 표가 많이 달아난다 그래. 그게 프로테지가 있느냐? 정확하게 분석된 통계 수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큰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가 커지는 상승 효과가 있지. 그것 때문에 뭐 중도 외연 확장한 표가 달아나고 그러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참 안타깝네요. 단일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뭐 현재는 입장들이 굉장히 보니까. 적신호입니다. 솔직히 적신호.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힘들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고 그래서 이 좌파 이게 좌익 혁명 세력하고 이게 선거가 아니에요. 좌익 혁명 세력하고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데 말들은 다 그렇게. 그거는 어느 당이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하고 저 국민혁명당도 그렇게 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뭉치는 데는 얘기는 내 밥그릇, 내 거, 내 입장. 자꾸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건데 그거 다 내려놔야 놓지는 됩니다. 못하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작전 개념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내보낸 거하고 뭐가 달라요?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기는 거죠. 싸워서. 단일화 하여튼 큰 집은 큰 집대로 네. 이제 반드시 해야 정리하면요. 됩니다. 예. 큰 집은 큰 집대로 양보를 좀 해서 작은 집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해야 되고 작은 집들은 너무 그 목리 부리지 말고 조금 이제 살신성이 나는 모습 보여줘. 단일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적신호는 켜졌습니다. 하여튼 잘 돌파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